당신은 입국할 수 없습니다. 유럽의 한 공항 입국 심사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서 있던 한 중국 청년 루이. 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이 세계 최강국이라 믿어왔던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유럽 곳곳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장면들, 그리고 한국을 향한 전혀 다른 반응. 과연 루이는 어떤 진실을 마주하게 될까요? 지금부터 그의 믿음을 완전히 뒤흔든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이름은 류이, 한국식으로 발음하면 루이라고 하죠. 중국 최고의 도시 상하이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중국 공산당의 고위 공무원이며 우리 가족은 상하이에서도 손꼽히는 엘리트 가문입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펼쳐지는 상하이의 마천루들은 중국의 힘과 번영을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그것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믿었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강국이다. 이건 제가 학교에서, 집에서, TV에서 매일같이 들어온 말이었죠. 특히 아버지는 이 사실을 강조하셨어요. 루이, 명심해라. 서구 국가들은 이미 쇠퇴했다. 미국과 유럽은 타락했고 그들의 시대는 끝났어. 이제는 중국의 시대다. 아버지의 말씀은 항상 단호했습니다. 그의 사무실 벽에는 시진핑 주석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고 중국 공산당의 업적을 담은 책들이 가득했어요. 아버지는 특히 한국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목소리에 경멸이 묻어났습니다. 한국은 원래 우리의 속국이었다. 그들의 문화는 모두 중국에서 배운 것이고 지금도 본질적으로는 가난한 나라일 뿐이다. 당시에 저는 이런 말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죠. 한국이라는 나라가 뉴스에 나올 때면 아버지는 TV를 끄거나 채널을 돌렸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대해 거의 아는 게 없었습니다. 집에서 혼자 있을 때만 엄마가 몰래 서구 영화를 보여주시곤 했어요. 아버지한테 말하면 안 돼. 엄마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죠. 엄마의 눈빛에는 서구 문화에 대한 동경이 있었지만 아버지 앞에서는 항상 조용히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또 다른 차원의 중국 애국자였어요. 문화 대혁명을 겪으며 평생을 공산당을 위해 살아오신 분이죠. 우리 루이는 자랑스러운 중국인으로 자라야 해. 할머니는 매일 아침 식사 테이블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학교에서는 세계사를 배울 때도 모든 것이 중국 중심이었어요. 한국은 그저 중화제국의 속국으로 짧게 언급될 뿐이었습니다. 한류? 그런 건 들어본 적도 없었죠. 혹시 BTS나 블랙핑크 같은 이름을 들었을 때도 중국의 영향력 덕분에 성공한 그룹이라고만 배웠어요. 고급 중학교 시절 제 친구들과 한 대화가 기억납니다. 너희 들어봤어? 우리나라 GDP가 곧 미국을 앞지를 거래. 제 친구 왕래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죠. 당연하지. 중국이 세계를 이끌 날이 머지않았어. 저도 자신있게 동의했습니다. 너희 외국 유튜브 본 적 있어? 또 다른 친구 장웨이가 물었어요. 그때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왜 외국 것을 봐? 우리는 바이두, 위챗, 틱톡이 있잖아. 그게 더 좋아.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구글과 유튜브에 접속할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 제한인지를요. 저희에게는 그저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중국 내부의 웹사이트만 보고 중국 TV 프로그램만 보며 공산당이 승인한 정보만 받아들이는 것이요. 고급 고등학교 토론 시간에 선생님이 물으셨죠. 세계 최고의 문명은 무엇일까요? 모든 학생들이 거의 반사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중국 문명입니다. 선생님은 만족스럽게 미소 지으셨어요. 그래요. 5천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 문명이 세계를 이끌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교육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마치 우물안 개구리처럼 바깥 세상을 알지 못한 채로요. 저는 특권층 가정에서 태어났기에 최고의 교육을 받았지만 그 교육조차 철저히 통제되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제가 17살 때 아버지가 집에 돌아와 중요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루이, 내가 프랑스 파리에 있는 중국 대사관으로 출장을 가게 됐다. 가족 모두 함께 갈 예정이다. 그 순간 저는 흥분했어요. 드디어 중국 밖의 세상을 볼 기회가 생긴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문이 들었죠. 아버지, 유럽은 이미 쇠퇴했다고 하셨잖아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들은 쇠퇴했다. 네가 직접 눈으로 확인할 기회다. 중국이 얼마나 강한지 비교해 볼 수 있을 거다. 당시 저는 이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우물 안에서 벗어나 넓은 세상을 보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변화는 제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프랑스 파리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설렘과 기대로 가득 찼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구름을 바라보며 꿈꿨죠. 유럽이 정말 우리 중국보다 뒤떨어진 모습일까? 직접 확인할 시간이다.
비행기가 샤를 드골 공항에 착륙했을 때 첫 번째 놀라움이 저를 맞이했어요. 공항은 깨끗했고 모든 것이 질서정연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쇠락한 서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죠. 아버지, 이곳 공항이 생각보다 깨끗하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코웃음을 쳤어요. 겉모습만 그렇지. 내부는 썩어가고 있다. 입국 심사장에 도착했을 때 저희 가족은 중국인 전용줄에 섰습니다. 그 순간 제가 눈치챈 것은 한국인들을 위한 별도의 줄이 있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훨씬 빠르게 이동한다는 사실이었죠. 저 사람들 왜 우리보다 빨리 통과하는 거죠? 제가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루이, 각 나라마다 다른 입국 절차가 있어. 우리 차례가 되자 프랑스 입국 심사관이 우리 여권을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질문도 많았습니다. 방문 목적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머무를 예정입니까? 숙소는 어디입니까? 그리고 우리 가방도 추가 검사를 받아야 했죠. 옆 심사대에서는 한국인 가족이 거의 질문도 받지 않고 빠르게 통과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들은 웃으며 쉽게 프랑스에 입국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죠. 아버지, 왜 한국인들은 쉽게 통과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많은 질문을 받나요?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중국이 강대국이 되어서 그들이 질투하는 거다. 신경 쓰지 마라. 하지만 그의 말에 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심사가 끝나고 공항 밖으로 나왔을 때 파리의 하늘은 맑고 깨끗했어요. 아버지가 말한 오염된 서구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호텔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차장 밖 파리의 거리를 유심히 관찰했어요. 사람들은 여유롭게 카페에 앉아 있었고 거리는 깨끗했으며 건물들은 아름다웠습니다. 이것이 쇠퇴한 서구의 모습일까요? 뭔가 이상했죠. 호텔에 도착해 짐을 풀고 있을 때 저는 문득 생각했어요. 이곳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는 이유는 뭘까? 중국의 선정과는 다른 현실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버지는 대사관으로 출근했고 저는 엄마와 함께 파리 시내를 관광하기로 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에펠탑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저는 또 다른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죠. 한 그룹의 아시아인 관광객들이 한국어로 대화하고 있었어요. 주변 프랑스인들이 그들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심지어 일부는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까지 했죠. 중국인 관광객들에게는 볼 수 없었던 반응이었어요. 에펠탑에 도착했을 때 입장 줄에서 또 다시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입구에서 직원이 여권을 확인하고 있었죠. 한국 여권을 보자 직원은 밝게 웃으며 환영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중국 여권을 보자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더 자세히 여권을 살펴보고 추가 질문을 던졌죠. 엄마, 왜 그 사람들은 바로 들어가는데 우리는 더 많은 질문을 받아요? 제가 궁금해했습니다. 엄마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루이, 세상은 내가 배운 것보다 복잡해. 에펠탑 위에서 바라본 파리의 전경은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사람들은 평화롭게 공원에서 쉬고 있었고 거리는 활기찼어요. 제가 교육받은 쇠퇴한 서구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죠. 오후에 샹젤리제 거리를 걷고 있을 때 저는 길거리 공연을 발견했습니다. 젊은 프랑스인 그룹이 한국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본 적 없는 노래였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것은 BTS의 다이너마이트였습니다. 저 노래가 뭐예요? 제가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한국의 아이돌 그룹 노래야.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아. 중국이 만든 그룹인가요? 엄마는 머리를 가로저었어요. 아니, 순수한 한국 그룹이야. 이것은 제가 알고 있던 세계관과 충돌했습니다. 학교에서는 한국의 모든 문화가 중국에서 파생되었다고 배웠는데 지금 목격하는 현실은 달랐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중국과 프랑스의 차이점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모든 인터넷 사이트가 검열되었고 외국 뉴스는 접근할 수 없었죠. 하지만 이곳 파리에서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정보에 접근하고 있었어요.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또 다른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로비 TV에서는 중국의 인권 탄압에 관한 뉴스가 방송되고 있었어요. 중국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내용이었죠. 이게 다 거짓말이겠죠? 제가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서구 언론의 선전이다. 그들은 중국의 성장을 두려워해.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저는 제가 본 모든 것에 대해 생각했어요. 중국에서 배운 것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너무 컸습니다. 프랑스는 쇠퇴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한국은 중국의 그림자가 아니었고요. 세상은 제가 배운 것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처음으로 의심이 제 마음에 싹 텄어요.
내가 지금까지 배운 것들이 모두 사실일까?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제 세계관을 뒤흔들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죠. 파리에 도착한 지 일주일째 아버지가 소르본 대학 견학을 제안했습니다. 미래 유학 가능성을 타진해보자는 의도였죠. 대학 캠퍼스는 오래된 역사와 현대적인 교육이 공존하는 곳이었어요. 저는 감탄하며 캠퍼스를 거닐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일하고 있는 한 아시아인 여학생이 눈에 띄었어요. 그녀는 유창한 프랑스어로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녀에게 중국인인지 물었을 때 그녀는 밝게 웃으며 한국인이라고 답했어요. 윤서라는 이름의 한국 유학생이었습니다. 윤서는 저희에게 친절하게 캠퍼스 투어를 제안했어요. 아버지는 처음에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죠. 투어가 끝나고 아버지는 대학 관계자와의 미팅이 있어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윤서와 단둘이 남게 되었어요. 윤서는 제게 연락처를 물었고 저는 위챗 아이디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중국에서는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을 사용할 수 없냐고 물었어요. 저는 자신감 있게 위챗이 더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중국 앱이 세계 최고니까요. 구글이나 유튜브도 못 써? 윤서가 물었어요. 필요 없어요. 바이두가 있으니까요. 제가 약간 방어적으로 답했습니다. 윤서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유튜브 앱을 열고 블랙핑크를 검색했어요. 수십억 뷰를 기록한 뮤직비디오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런 걸 본 적이 없었죠. 제가 이게 뭐냐고 물었을 때 윤서는 블랙핑크가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걸그룹 중 하나라고 설명했어요. 저는 학교에서 블랙핑크가 중국의 도움으로 성공한 그룹이라고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윤서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녀는 블랙핑크가 완전히 한국 그룹이며 YG 엔터테인먼트라는 한국 회사가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아 미국 빌보드 차트에도 올랐다는 사실도요. 그녀는 이어서 BTS를 보여주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보이그룹이라며 그들도 순수한 한국 그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심지어 미국 그래미에도 노미네이트 되었다고요. 너희 중국에서는 이런 정보가 차단되어 있니? 윤서가 물었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세계와 현실 사이의 간극이 너무 컸어요. 우리는 다른 정보를 배웠다고 작게 대답했습니다. 윤서는 동정어린 눈빛으로 중국에서는 많은 정보가 차단되어 있다고 들었다며 인터넷 검열도 심하다고 말했어요. 저는 방어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건 우리를 유해한 콘텐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요. 그럴까? 아니면 진실로부터 너희를 차단하는 건 아닐까? 윤서가 반문했어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온 후에도 윤서의 말은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영상들, 자유로운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배운 진실과 다른 현실이요. 용기를 내어 호텔 와이파이로 VPN을 설치했어요. 중국에서는 불법이지만 프랑스에서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죠. 처음으로 검열되지 않은 인터넷에 접속했습니다. 구글에 블랙핑크와 BTS를 검색했어요. 수많은 기사와 영상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확실히 한국 그룹이었고 중국과는 아무 관련이 없었죠. 그 순간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지금까지 배운 것들이 거짓이라면 또 어떤 것들이 거짓일까요? 다음 날 윤서에게 연락해 다시 만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에펠탑 근처 카페에서 만났어요. 저는 솔직하게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윤서는 기꺼이 한국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삼성, 현대, LG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한국 기업이라는 사실, 한국이 IT 강국이라는 점, 의료 시스템의 우수성에 대해서요. 그리고 한류라는 것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한류가 뭐죠? 제가 물었어요. 윤서는 한류가 한국 문화의 세계적인 확산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K-팝, K-드라마, 한국 영화와 음식 등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요. 심지어 기생충이라는 영화는 아카데미상까지 받았다고 했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그런 내용을 전혀 가르치지 않았으니까요. 한국이 중국의 그림자 같은 나라라고 배웠다고 솔직히 말했어요. 윤서는 놀란 표정으로 그건 완전히 틀린 정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독자적인 문화와 역사를 가진 나라이며 중국의 영향을 받은 부분도 있지만 한국만의 독특한 정체성이 있다고요. 그날 오후 윤서는 한국 문화와 현대 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다양한 콘텐츠를 공유해 주었어요. 서울의 번화가, 첨단 기술, 한국 음식, K-팝 콘서트 영상까지요. 제가 알고 있던 한국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너도 한번 한국에 와봐. 진짜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을 거야. 윤서가 제안했어요. 윤서와 헤어지기 전 그녀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알려주었습니다.
VPN으로 접속하면 그녀의 일상을 통해 한국 학생들의 생활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우리가 배운 진실은 진짜 진실인가? 아니면 만들어진 진실인가? 이 질문은 앞으로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윤서가 보여준 한국의 이미지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아버지와 학교에서 배운 것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한국은 중국의 그림자가 아니라 독자적으로 빛나는 나라였어요. 처음으로 저는 제가 알고 있던 세계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파리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저희 가족은 아버지의 업무 일정에 맞춰 유럽 여러 국가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방문지는 영국 런던이었어요. 피카딜리 서커스의 번화한 거리를 걷다가 대형 전광판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화려한 의상을 입은 4명의 아시아 여성들이 강렬한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죠. 아버지, 저것 봐요. 저게 윤서가 말한 블랙핑크예요. 제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얼굴을 찡그리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냥 일시적인 유행일 뿐이다. 신경 쓰지 마라. 하지만 런던의 거리는 제게 또 다른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코벤트 가든에서는 젊은 영국인들이 한국어 노래를 부르며 버스킹을 하고 있었어요. 주변에는 수십 명이 모여 함께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었죠. 그들 중 대부분은 서양인이었습니다. 엄마에게 물었어요. 저 사람들이 부르는 게 정말 한국 노래인가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BTS라는 그룹의 노래야. 런던의 한 레스토랑에 들어갔을 때도 배경음악으로 한국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이제는 그것이 K-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버가 저희에게 다가와 어디서 왔냐고 물었죠. 아버지가 중국에서 왔다고 대답하자 서버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하지만 옆 테이블의 손님들이 한국에서 왔다고 말했을 때 서버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오, 정말요? 저는 K-팝의 열렬한 팬이에요. 이 대화를 들은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중국인과 한국인에 대한 반응이 이렇게 다르다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중국에서는 한국을 중국의 그림자라고 배웠는데 왜 세계인들은 한국에 더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독일 베를린으로 이동했을 때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브란덴부르크 문 근처에서 관광객들이 서로 사진을 찍어주고 있었어요. 한 서양인 커플이 저희 가족에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버지가 사진을 찍어준 후 그들이 저희에게 국적을 물었어요. 중국에서 왔습니다. 아, 중국이요. 그들의 반응은 다소 냉담했어요. 잠시 후 같은 커플이 다른 아시아인 가족에게도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 가족이 한국에서 왔다고 답하자 그들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와, 정말요? 우리는 서울에 꼭 가보고 싶어요. 그들은 K-드라마와 오징어 게임에 대해 이야기하며 한국 문화에 대한 열정을 보였습니다. 저는 이 광경을 지켜보며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한국이 정말 그렇게 대단한 나라인가요? 이탈리아 로마에 도착했을 때 콜로세움 근처에서 한국 관광객들과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자신감 넘치게 영어로 대화하며 주변 환경을 즐기고 있었어요. 놀라운 것은 이탈리아 상인들이 서툰 한국어로 그들에게 인사를 건네는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오셨어요? 왜 그들은 중국어가 아닌 한국어를 배우려고 할까요? 중국이 세계 최강국이라면 중국어를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호텔 로비로 돌아왔을 때 TV에서는 한국 드라마가 이탈리아어 자막과 함께 방영되고 있었습니다. 리셉션 직원에게 이 드라마가 인기가 있는지 물었더니 그녀는 열정적으로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한국 드라마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이탈리아에서 매우 인기 있으며 자신도 한국 드라마의 팬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점점 더 깊은 혼란에 빠졌어요. 유럽 여행에서 한국 문화의 영향력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K-팝, K-드라마, 한국 음식, 한국 패션. 모두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었어요. 반면 중국의 문화적 영향력은 그에 비해 미미해 보였습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는 한 가지 실험을 해보았어요. 카페에서 서양인 그룹이 저에게 어디서 왔냐고 물었을 때 용기를 내어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왔어요. 그들의 반응이 즉시 달라졌습니다. 와, 정말요? K-팝 좋아하세요? BTS 좋아하세요? 그들은 저에게 관심을 보이며 한국 문화에 대해 여러 질문을 했어요. 저는 윤서에게 들은 정보를 바탕으로 어설프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제 말 한마디 한마디에 감탄했어요. 이런 반응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경험 후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중국이 정말 세계 최강국이라면 왜 사람들은 한국 문화에 더 열광할까요? 왜 한국인이라고 하면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중국인이라고 하면 냉담한 반응을 보일까요? 아버지에게 이런 의문을 제기하고 싶었지만 그의 완고한 태도를 알기에 망설여졌습니다. 대신 저는 밤마다 VPN을 통해 한국에 대한 정보를 더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경제성장, 민주주의로의 전환, 세계적인 기업들, 그리고 한류의 영향력까지 모든 것이 중국에서 배운 것과 달랐습니다. 유럽에서 마지막 날 아버지가 제게 물었어요. 루이, 이번 여행이 어땠니? 중국이 얼마나 위대한지 비교할 수 있었을 텐데.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점이 많았어요.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지만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어요. 그는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 싶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중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믿어온 세계는 실제 현실과 얼마나 다른가? 한국은 정말 중국보다 작고 별 볼일 없는 나라일까? 유럽에서 경험한 모든 것은 제게 큰 의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윤서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너도 한번 한국에 와봐. 진짜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을 거야. 언젠가 한국을 직접 방문해 볼 수 있을까요?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중국으로 돌아온 지 몇 달이 지났습니다. 유럽 여행에서 경험한 모든 것이 제 세계관을 뒤흔들어 놓았지만 일상으로 돌아오니 천천히 옛 생각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운명은 제게 또 다른 충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루이, 우리 대학 친구들이 태국 여행을 계획 중이야. 같이 갈래? 제 절친한 친구 왕레이가 제안했어요. 전 즉시 수락했습니다. 유럽과는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 중국의 위상을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아버지는 아시아에서는 중국이 최고다라고 항상 말씀하셨으니까요. 방콕 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예상치 못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입국 심사대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은 신속하게 통과되는데 우리 중국인 일행은 추가 서류 검사를 요구받았어요. 왜 우리만 이렇게 검사가 엄격해? 친구 장웨이가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더 이상해졌어요. 체크인 카운터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에게는 웰컴 드링크와 과일 바구니를 제공하는데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기요, 우리도 웰컴 드링크를 받을 수 있나요? 제가 물었어요. 리셉션 직원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중국인 고객에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친구들과 얼굴을 붉히며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자존심이 상했지만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방콕의 유명한 수상시장을 방문했을 때 또 다른 충격적인 경험을 했어요. 상인들이 한국어로 손님들을 불러 모으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싸고 좋아요. 하지만 우리가 다가가자 그들의 표정이 변했어요. 중국어로 말을 시도하자 무시하거나 짜증을 내는 상인들도 있었습니다. 한 상인에게 직접 물었어요. 왜 한국인에게는 친절한데 중국인에게는 그렇지 않나요? 그 상인은 주변을 둘러본 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은 시끄럽고 값을 너무 깎으려 하고 예의가 없어서요. 한국인은 조용하고 예의 바르거든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 중국인의 국제적 이미지가 이렇게 나쁘다니요? 점심을 먹기 위해 들른 태국 식당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옆 테이블에 앉은 한국인 가족은 특별 서비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직접 와서 한국어로 인사하고 메뉴를 추천해주는 모습이었죠. 왜 저 테이블만 특별해 보이지? 친구 왕레이가 물었어요. 저들은 한국인이야. 여기서 VIP 대접을 받나 봐. 제가 쓰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 수영장에서 한국인 관광객들과 우연히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들은 서울에서 온 대학생들이었습니다. 태국에 자주 오세요? 제가 물었어요. 네, 1년에 한두 번은 와요. 한국과 태국은 친한 관계거든요. 한류 덕분에 태국 사람들이 한국인을 좋아해요. 한 한국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중국과 태국의 관계에 대해 물었어요. 그들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중국 관광객들의 행동 때문에 태국 사람들이 약간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중국이 정말 세계 최강국이라면 왜 이웃 나라에서조차 이런 대우를 받는 걸까요? 여행 마지막 날 우리는 방콕의 유명한 사원을 방문했어요. 입구에는 한국어와 영어로 된 안내판이 있었지만 중국어는 없었습니다. 관람료도 차별적이었어요. 태국인은 무료, 한국인은 할인, 중국인을 포함한 다른 외국인들은 정가를 지불해야 했죠. 중국이 세계 최강국이라면서 왜 해외에서는 이렇게 차별받지? 제 마음속에서 계속 이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친구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며 이런 경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대부분은 불평하고 화를 냈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생각해봐. 정말 우리의 행동이 존중받을 만한 걸까? 친구들은 제 말에 놀라워했어요. 하지만 이번 여행은 저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중국이 진정한 강대국이 되려면 경제력뿐만 아니라 문화적 영향력과 국민의 품격도 중요하다는 것을요. 태국에서의 경험은 제 마음속에 더 큰 의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윤서의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한국에 와봐. 진짜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을 거야. 이제 저는 정말로 한국을 방문해보고 싶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작은 나라임에도 세계적인 문화 강국이 되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태국 여행 후 몇 주가 지났을 때 아버지가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루이, 다음 달에 서울에서 중국 한국 경제 포럼이 열린다. 내가 중국 대표단으로 참석하게 됐다. 가족과 함께 가자. 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한국을 직접 볼 기회가 생긴 겁니다. 아버지가 계속 작고 가난한 나라라고 말했던 그곳, 윤서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던 나라를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번째 충격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항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중국의 대형 공항들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았죠. 이게 가난한 나라의 공항인가요? 제가 아버지에게 살짝 도발적으로 물었어요. 아버지는 미간을 찌푸리며 대답했습니다.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꾸민 거다. 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철도에 탑승했어요. 기차는 조용하고 깨끗했으며 모든 승객들은 질서 있게 행동했습니다. 큰 소리로 떠드는 사람도 없었고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서두르는 사람도 없었어요. 서울 중심부에 도착했을 때 저는 도시의 깨끗함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거리에는 쓰레기가 거의 보이지 않았고 사람들은 질서 있게 횡단보도를 건넜어요.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첨단 기술의 흔적이 곳곳에 보였습니다. 호텔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화장실로 향했어요.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화장실의 모습이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칸막이가 완벽하게 설치되어 있었고 화장지도 넉넉했으며 모든 것이 깨끗했어요. 중국 공공화장실은 칸막이가 없는 곳이 많은데 이게 정상인가? 그날 저녁 부모님과 함께 명동거리를 걸었습니다. 거리는 화려한 불빛으로 가득했고 쓰레기통이 자주 보였으며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버리고 있었어요. 저는 이런 모습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한국 식당에서 첫 식사를 했는데 서비스가 친절했고 음식은 정갈했어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사람들이 큰 소리로 떠들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중국 식당의 시끄러운 분위기와 달랐죠. 다음 날 아버지는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나갔고 저는 엄마와 함께 서울을 구경했습니다. 지하철을 타면서 저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어요. 지하철은 깨끗했고 승객들은 모두 질서 있게 행동했습니다. 노약자석에 젊은 사람들이 앉아있지 않았고 대부분 조용히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읽고 있었어요. 지하철에서 길을 잃었을 때 한 한국인 여성이 다가와 영어로 도움을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친절하게 올바른 방향을 알려주었어요.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줘서 감사합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외국에서 온 손님이니까요. 강남 지역을 방문했을 때는 첨단 빌딩들과 세련된 상점들, 그리고 세계적인 기업들의 본사가 즐비했어요. 삼성, 현대, LG 같은 기업들의 거대한 건물을 보면서 한국의 경제적 성공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이유가 뭘까?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우연히 길에서 한국 대학생 그룹을 만났는데 그들은 저희가 중국에서 왔다는 것을 알고도 친절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심지어 근처 유명한 카페로 안내해주기까지 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친절한가요? 제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한 학생이 대답했어요. 우리는 방문객을 소중히 여기는 문화가 있어요. 손님은 왕이라는 말도 있죠. 서울에서의 세 번째 날, 저는 한강공원을 방문했어요. 강변을 따라 조성된 공원은 놀랍도록 아름다웠고 시민들이 여가를 즐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자전거 도로는 잘 정비되어 있었고 쓰레기 하나 없이 깨끗했어요.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을 때 지나가던 한국인 여학생이 저에게 우산을 나눠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친절함에 감동했어요. 우리는 호텔까지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고 그녀는 한국에 대한 자부심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물었어요. 우리 국민의 근면함과 교육열,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마지막 날, 저는 혼자서 서울의 골목길을 탐험했습니다. 좁은 골목에서도 쓰레기를 찾아볼 수 없었고 사람들은 서로 인사를 나누며 지나갔어요. 저는 이런 모습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한 작은 식당에서 점심을 먹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저에게 반찬을 더 주시며 웃으셨어요. 중국어를 한마디도 못하셨지만 따뜻한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창밖의 서울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은 제가 배운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가난하고 별 볼일 없는 나라가 아니라 선진국이었어요. 중국의 그림자가 아니라 독자적인 빛을 발하는 나라였죠. 아버지가 방에 돌아왔을 때 저는 용기를 내어 질문했습니다. 아버지, 한국이 왜 이렇게 발전했다고 생각하세요? 아버지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들은 미국과 서구의 도움을 받았을 뿐이다. 진정한 독립적 발전이 아니야. 그의 답변은 더 이상 저를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제 눈으로 본 현실을 믿기로 했어요.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였고 제가 항상 배워온 것과는 달랐습니다. 호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왜 우리는 한국에 대해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배웠을까? 왜 우리는 진실을 알지 못할까? 이제 저는 더 큰 질문을 던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 같았어요. 중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 깨끗한 거리, 친절한 사람들. 이 모든 것이 제가 중국에서 배운 것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마음속에서는 계속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왜 우리는 유튜브를 볼 수 없고 구글도 사용할 수 없을까? 왜 한국은 선진국인데 우리는 아직도 많은 통제 속에 살고 있는 걸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용기를 내야 했죠. 어느 저녁 가족 식사 시간에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왜 우리는 유튜브도 못 보고 구글도 못 쓰죠? 식탁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아버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런 서구 플랫폼은 우리에게 필요 없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제 마음속에서 끌어올랐습니다. 왜 한국은 선진국인데 우리는 아직도 공산당 통제 속에 있죠? 아버지의 얼굴이 붉게 변했어요. 너 서구 자본주의에 물들었구나.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가 본 한국은 깨끗하고 시민들이 행복해 보였어요. 아버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이 집에서는 더 이상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마라. 그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식탁에는 저와 어머니만 남았어요. 아버지는 너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 저는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저는 진실을 알고 싶어요. 어머니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도 너와 같은 의문을 가졌단다. 결혼 전 해외에서 공부했었어. 어머니의 고백은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며칠 동안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중국이 최고라는 믿음, 한국이 중국의 그림자라는 생각, 서구 세계가 쇠퇴했다는 주장. 이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졌습니다. 결국 용기를 내어 아버지의 서재를 찾았어요. 아버지,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왜 굳이 한국이냐? 직접 보고 싶어요. 진실을 알고 싶어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세상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복잡하다. 그의 말은 거부도 허락도 아니었지만 저에게는 희망이었어요. 아버지도 변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니까요. 그날 밤 윤서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네가 옳았어. 내가 알던 세상은 실제와 달랐어. 다음 몇 주 동안 저는 한국 유학에 관한 정보를 조사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불편해했지만 완전히 반대하지는 않았어요. 어머니는 조용히 저를 지지해 주었죠. 중국 사회에서 자라며 배운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경험은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되는 과정은 어렵지만 그것이 성장이라고 생각했어요. 한 달 후 아버지가 제 방을 찾아왔습니다. 루이, 내가 알고 있는 것만이 전부는 아닐 수 있다. 그것은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양보였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감사했어요. 이제 저는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눈이 열렸고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어요. 중국이 위대한 나라임은 분명하지만 완벽하지 않다는 것도 인정해야 했습니다. 한국이 중국의 그림자가 아니라 독자적으로 발전한 나라라는 사실도 받아들여야 했어요. 저는 익숙한 거짓말 속에 안주하지 않고 불편하더라도 진실을 찾아 나설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선택한 길이었어요. 아버지와의 대립 이후 몇 달 동안 저는 한국 유학에 관한 모든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한국 대학들의 입학 요건, 장학금 기회, 생활비 등을 꼼꼼히 조사했어요. 윤서는 온라인으로 한국어 공부를 도와주었고 저는 매일 밤 몰래 한국 드라마를 보며 언어 감각을 익혔습니다. 마침내 결심을 굳힌 저는 부모님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 위해 거실로 향했어요. 두 분은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아버지는 TV를 끄셨어요.
말할 게 있어요. 부모님은 제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인지 짐작하신 듯 했습니다. 한국에서 살기로 결심했어요. 서울대학교에 지원했고 합격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아버지의 얼굴에는 수많은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분노, 실망, 그리고 어쩌면 약간의 이해도 있었던 것 같아요. 중국에서 갇혀 살기 싫어요. 한국에서 내 미래를 찾고 싶어요.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루이, 내가 행복하다면 우리도 행복해. 아버지는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그의 침묵이 가슴 아팠지만 저는 제 결정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아버지가 제 방을 찾아왔어요. 그의 손에는 낡은 일기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거 내 대학 시절 일기야. 나도 한때 내 나이 때 변화를 꿈꿨었다. 일기장에는 젊은 시절 아버지의 개혁에 대한 열망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는 체제에 순응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네가 틀렸다고 말하고 싶지만 어쩌면 내가 옳을지도 모르겠다.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는 생전 처음 아버지의 취약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루이, 내 길을 가거라. 하지만 뿌리를 잊지는 마라. 그것은 축복이었고 저는 아버지를 꼭 안았어요. 그는 어색하게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출국 날짜가 다가왔어요. 짐을 싸는 동안 중국에서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중국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이곳은 제 고향이고 항상 제 일부일 것입니다. 다만 진실과 자유를 찾아 떠나는 것뿐이었죠. 출발 전날 밤 윤서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인천공항에 도착해. 정말 설레. 윤서의 답장이 곧 도착했어요. 공항에서 기다릴게. 한국에서 만나자.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것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를 깨달았어요.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은 두렵지만 동시에 설렜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제 심장은 빠르게 뛰었어요. 입국 심사를 마치고 도착장으로 나오자 윤서가 한국 국기를 들고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환영해, 루이. 한국에 온 것을 환영해. 그 순간 저는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이곳에서 저는 자유롭게 생각하고 진실을 탐구하고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윤서와 함께 공항을 나서며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시야에 들어왔어요. 현대적인 빌딩들, 깨끗한 거리, 질서 정연한 교통. 이것이 제가 선택한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갈까? 윤서가 물었어요. 어디든 좋아. 이제 모든 게 새로운 시작이니까. 저는 중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넓은 세계관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할 준비가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삶은 제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것입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는 순간 따스한 한국의 햇살이 제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진실을 찾아 떠난 여정에 새로운 장이 열린 것입니다. 이제 저는 자유롭게 생각하고 질문하고 배울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불가능했던 것들을 이곳에서는 마음껏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으로 돌아가 변화를 이끌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이번 영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감동 나누기 사연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 제작소 감동 나누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